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민주당의 일각에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발을 했더라고요. 제가 제의드립니다. 국민들 앞에서 저와 보안수사권이 왜 필요한지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라는 제의를 드립니다. 국회든 어디든 위장소든 어디든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부의 뜻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제로 올 초에 뜻을 전달이 됐고, 그래서 당정 정책 토론에도 주제 발표자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주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네. 한동훈하고 제대로 토론하겠다고 붙는 사람도 없잖아요, 민주당 내부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제안한 토론회를 이건태 의원이 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하루 안에 다시 취소를 했는데요. 이를 두고 한동훈 의원이 일부 지지자들의 압박에 도망쳤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실익이 없이 한동훈 의원 체급만 키워주는 게 아니냐라고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래저래 한동훈 의원만 더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 소속도 아닌 상황에서 자꾸 저렇게 대응을 해주면 체급이 커진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글쎄요. 그런 인식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체급이 높아졌다는 것도 사실 한동훈 의원이 체급을 높이려고 일부러 토론을 이렇게 대응하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저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는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바로바로 공개 토론이 가능했어요. 네. 무슨 100분 토론이니 무슨 토론이니 하면서 또 아침 라디오 프로에도 당사자들이 나와서 토론하는 걸 늘 우리가 지켜봤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지지층들에게만 이렇게 소구하는 그런 네. 정치가 너무 만연해 있습니다. 토론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번 보안수사권 폐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수년 동안을 이렇게 정책을 다듬어온 그런 제도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토론을 통해서 이번 장유기 사건 같은 그런 피해자가 또다시 나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토론을 회피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의원이 체급이 높아졌다기보다는 이건태 의원의 면이 완전히 이번에 서지 못하게 됐다. 아하. 민주당의 어떤 의원도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아하. 그렇다면 자신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라고 해서 다 토론을 또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한동훈 의원이라고 한다면은 이 소위 말하는 토론에 좀 강한 캐릭터로 인지가 돼서 그런 요소는 없겠죠?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토론에 강하다고 해서 회피한다면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어떤 식으로 그렇다면 네. 설득하겠습니까? 그것 자체는 이유가 될 수가 없죠. 네. 중요한 질문은 아니었고요. 네.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훈 의원은요, 지역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토론회를 돌연 취소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주에 민주당하고 무슨 토론회를 하기로 잡아놨었는데 다 도망갔어. 진짜로 다 도망갔어. 시간까지 잡아놨는데 돌연 받지 말아야지. 내가 때리는 것도 아니고. 받아놓고도 안 하겠다. 100명에다 불렀는데 한 명도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동훈 의원, 여러 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자, 한 의원은 이번에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이런 또 주장을 했습니다. 경찰이 무제한으로 긴급 체포가 가능하도록 이 해당 법안에 폭탄을 심어놨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요, 무슨 말이냐, 거짓말이다라고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 서영교 의원을 향해서 또 제안을 했습니다. 뒤에서 그러지 말고 토론장을 나오라고 다시 한번 재차 토론을 요구한 건데요. 서영교 의원, 토론을 받을까요? 아니, 민주당에서는 이건태 의원도 그렇지만 네.
한동훈 의원은 도망갔다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건태 의원이 검찰 선배고요. 네. 검찰에 아마 몸담은 기간도 더 많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대안이란 건 별도로 없이 검찰청을 그냥 남겨두자는 게 대안 아닌 대안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대안 모색이 있었고 그 가운데 또 율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의 역할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 토론이 무산된 부분은 건설적인 토론의 대상으로서의 한동훈 의원에 대한 역량을 좀 물음표 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의 설전 속에서 본인의 어떤 공세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겨누는데 민주당이 맞장구 쳐줄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이 더 유효하게 또 작동한 거고 긴급 체포 어떻게 경찰이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영장 없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확언해서 말씀하십니까? 긴급 체포는 요건이 있는데요. 중대성, 필요성, 그리고 긴급성이란 요건 때문에 그런데 영장 없이 마치 사람들을 그냥 가둬들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긴급 체포 영장 없이 사람들을 긴급성에 의해서 수사를 하더라도 48시간 이내에 검찰 통해 가지고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검찰은 남는 겁니다. 영장 청구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에서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 이 말씀인 건가요? 과장해서 의혹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장 청구 없이 경찰 마음대로 자의적인 판단으로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용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후적으로 검찰이 청구를 해야 되고 아마 사후 승인이란 단어가 보고라고 바뀐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구체적인 대안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한동훈 의원은 경찰의 긴급 체포 권한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포함돼 있다. 이른바 폭탄이 심어져 있다라고 한 내용, 이 부분 얘기인 겁니다. 민주당이 법원이나 검찰 영장 없이도 48시간 불법 긴급 체포가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우리 장윤미 대변인은 아니다. 이 영장 청구 요건은 남아있는 내용이다라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현직 검사들도요. 통제 없는 무영장 구금권을 부여하는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가 맞는 말인지요. 일단 긴급 체포를 했다가 풀어주는 일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한동훈 의원의 말에 지금 동조하는 그런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도 있거든요. 네, 맞는 말입니까? 누가 말이 맞는 겁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현역 검사들이 한 얘기가 좀 신빙성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서영교 의원은 지금 법사위에서 활동 많이 하셨지만 네. 현역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현역 검사들만큼 실무를 잘 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무를 집행하고 있는 천안지청의 부부장 검사 얘기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검찰청 검사가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바를 말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가 아닌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면서 네. 얘기를 해야지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준희 대변인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장윤미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바로 어떤 지적을 하셨냐면 자 긴급 체포를 했어요. 경찰이? 이전에도 가능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48시간 이내로 통보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통보가 아니라 좀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네. 보고라고 돼 있어요. 보고. 그러면 검찰이 이걸 판단해서 이거 아니야 빨리 풀어줘. 그럼 풀어줘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은 보고만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보고는 통보거든요. 아니 네. 보고가 아니라 통보거든요. 네. 이렇게 잡아 넣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계속 그 48시간 이후에도 유지하려면 검찰한테 영장 제대로 청구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7시간 59분 59초에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은 아무런 어떤 제재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검찰이 통제 관리하던 것을 그게 없어지면 언제든지 누구든 47시간 59분 59초까지 잡아놓을 수 있는 구금권이 지금 주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경찰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권한이 생기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우려를 지금 여러 군데서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한동훈 의원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자극적인 단어와 어휘를 사용해서 그래요? 이를 왜곡하고 선전선동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통보라고 문구를 변경한 것은 수사 기소권 분리의 대원칙 하에 조문 정리하는 그 과정에 나온 것이에요.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법상 영장주의라든가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라든가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지금 해왔던 그런 모든 긴급체포 절차를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단지
검사의 승인이 아니라 검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네. 48시간 이내에 풀어줘야 됩니다.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으면. 그런 규정은 똑같아요. 경찰 내부에서 긴급 체포 요건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충분히 검증하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문이 변경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경찰 내부에서 이에 대한 판단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의 여러 가지 능력은 충분하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죠. 경찰 수사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이고 네. 만약에 설령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이 고의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48시간 정도 동안 이런 그런 긴급 체포 여건이 성립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포를 했다? 지금 우리 법이 어떤 법이 있습니까? 법 왜곡죄라는 법이 있어요. 법 왜곡죄에 따라서 해당 경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극적이게 표현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